네, 안녕하세요. 유석준입니다. 오늘은 벤치프레스 웜업에 대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파워리프팅은 기록 스포츠라는 점을 항상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남는 건 기록밖에 없어요. 자세 점수 없고, 거리 점수 없고, 속도 점수 없어요. 이렇다는 거죠. 이야, 너가 이 무거운 무게를 이렇게 긴 거리로 이동했어? 너 점수 더 줄게. 요런 게 없다는 거예요. 즉, 다르게 말하면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하면서 더 무거운 무게 다루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개인에다 적용을 해보면 개개인이 할 수 있는 한 내가 허용되는 선에서 가장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드는 게 어느 정도 파워리프팅에서의 한 가지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이야기를 해보면 당연히 힘이 세지면 좋아요. 벤치프레스로 예를 들면 내가 미는 힘이 세지면 당연히 좋은 게 맞는데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해 볼 때, 시간의 효율성에서 고려해 볼 때 기술을 조금 더 다듬어서 가동 범위 자체를 줄이는 게 훨씬 더 빠른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보다 훨씬 더 짧은 거리를 이동해야 되는 벤치프레스에서 훨씬 더 효과를 많이 보여요. 가동 범위를 줄이는 게 벤치프레스에서는 특히나 더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단순하게 벤치프레스 웜업을 다루는 게 아니고 가동 범위를 줄일 수 있는 벤치프레스 웜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벤치프레스 정말 잘하는 선수인 코다마 다이키라는 선수가 자기 유튜브에 짧게 풀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가동 범위를 줄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바가 조금 더 아래에서 시작하거나 두 번째는 너가 조금 더 위로 올라오거나 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가동 범위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해석해 보면 해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바가 내려오려면 뭐 해야 돼요? 어깨뼈가 모여야지 바가 아래에서 시작하겠죠. 그리고 가슴 더 올라오려면 뭐 해야 돼요? 아치 더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의 포커스를 두고 진행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견갑골의 후인을 더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이 흉추 레벨에서의 아치를 조금 더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죠.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씩 더 정보를 전달해 보자면은 아치를 만들 때는 레그 드라이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에서의 텐션은요, 복압에 의해서 거의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벤치프레스에서의 텐션은 레그 드라이브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게요. 우리가 벤치프레스를 할 때 목 뒤쪽, 양쪽 어깨뼈 해서 상지에서의 고정점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하지에서 발이 고정되어 있고 여기서 레그 드라이브를 이용하기 위해서 레그 익스텐션 하듯이 발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밀어내는 거에 대한 힘이 이쪽으로 전달이 되죠. 위쪽 상지에서 고정점이 명확하게 잘 고정이 돼 있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밀려나는 힘이 생기면 두 힘이 만나면서 아치가 조금 더 솟아오릅니다. 일반적으로 이 갈비뼈 아래쪽 레벨에서 들리는 모습이 보이게 되죠. 지진의 단층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뭔가 이렇게 층과 층이 이렇게 서로 만나면은 올라가면서 점점 솟게 되겠죠. 그래서 바른 레그 드라이브와 바른 세팅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좋은 아치를 만들 수 있고 추가적으로 아까 방금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동 범위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 모빌리티 드릴을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웜업 같은 걸 추가해서 최대한의 아치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쉽게도 오늘은 레그 드라이브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 조금 더 운동 전에 시작할 수 있는 웜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바로 동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우리 두 가지 필요하다고 했었어요. 어깨뼈의 후인,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후인을 만드는 게 1번, 그리고 아치를 최대한으로 만드는 게 2번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치란 흉추 레벨 혹은 이 척추의 전반적인 아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견갑골부터 한번 해볼 건데 견갑골 후인 처음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견갑골의 후인 만들 수 있는 동작 중에 제일 기초적인 레벨에 해당되는 동작이에요. 인지가 잘 안 되거나 어깨뼈를 어떻게 모으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은 동작입니다. 저는 지금 서서 진행을 할 건데 하실 때에는 벤치 같은 데 앉아서 내 양 다리로 벤치를 잡고 진행해 주세요. 요 아래쪽 골반 아래 레벨에서 다른 보상이 나오지 않게요. 그 상태에서 가장 키 커지게 위로 길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한 손 머리 뒤로 가져다 대는 겁니다. 한 손. 이 상태에서 키 커진 거 유지하시고 팔꿈치를 뒤로 끝까지 보내세요.
여기서 몸통 회전 나오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팔꿈치만 뒤로. 그럼 아주 끝까지 보내면은 어깨뼈도 같이 후인의 끝범위까지 가는 거를 스스로 인지하실 수 있고요. 생각보다 힘들어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움직이면서 진행하셔도 되고 처음에 인지가 잘 안 된다 하시면은 끝범위 가가지고 그냥 홀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느낌이 어깨뼈를 모으는 느낌이구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동작 쉽게 진행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밴드를 이용할 겁니다. 밴드. 요거는 제가 개인 SNS에도 올렸던 동작인데 밴드 요 정도 두께, 너무 얇은 거는 동작의 난이도가 너무 낮아져서 인지가 잘 안 되고요. 약간 두께가 있는 밴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손에 걸어주시고 어깨 뒤로 넘겨서 뒤쪽에서 보면 이런 형태가 되게 해주세요. 팔꿈치는 펴둘 거고요. 이 상태에서 힘을 쭉 빼게 되면은 밴드 자체의 장력으로 어깨뼈가 모이게 돼요. 뒤쪽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겠죠. 이 상태에서 힘을 쭉 빼게 되면 어깨뼈 자체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벤치프레스 할 때 벤치프레스뿐만 아니고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힘을 줘야 될 곳에는 줘야 되고 빼야 될 곳에는 빼야 되는데 이거 연습하기에 되게 좋아요. 벤치프레스 할 때 바벨 언렉을 했으면은 이 주변 요 상지 쪽에서 필요한 텐션이 있고 힘을 빼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 힘 강하게 주고 있으면 어깨뼈 후인이 안 돼가지고 좋은 포지션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 연습하기에도 좋은 드릴이에요. 바벨이 나를 누르고 있으면 그대로 어깨뼈 쪽에서는 받아가지고 후인 만들기. 그리고 플러스로 저는 어깨뼈를 모으는 것뿐만 아니고 가슴도 같이 열면서 지금 동작을 진행하고 있죠. 포인트는 턱을 가슴으로 내리는 게 아니고 가슴을 턱 쪽에다 붙이는 겁니다. 이것도 코다마 다이키 아저씨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다시 보여드리면은 뒤에 얹어가지고 팔꿈치 쭉 펴고 벤치프레스의 너비 정도로 조금 이렇게 흉내 내주시면은 조금 더 특이성 면에서 좋겠죠. 팔꿈치 펴두고 힘 쭉 빼면서 가슴을 턱 쪽으로 다시 갔다가 가슴을 턱 쪽으로 이런 느낌으로 어깨뼈 후인에 대한 부분을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동작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두 가지는 어깨뼈 후인에 대한 거였고 이제 나머지는 흉추 레벨이나 전반적인 척추 레벨에서의 아치 만드는 거에 대한 웜업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폼롤러 이용해서 아치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아래에 폼롤러 깔아둔 상태에서 위에 누워서 위아래 이렇게 돌돌돌돌 왔다 갔다 하면서 연습하는 건데 그거는 워낙에 많이들 하고 계시고 이미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동작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벤치 이용해서 웜업할 수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실제로 많이 만들고 싶은 건요. 아까 다리로 밀어서 이 위쪽에서의 아치를 만든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허리 레벨이 아니고 위쪽 흉추 레벨에서의 이런 신전되는 아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걸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 이런 벤치가 필요해요. 처음에 벤치에 머리 뒤에 깍지 끼고 팔꿈치를 올립니다. 팔꿈치끼리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머리에 약간 압박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 쪽에서 불필요한 움직임이 최대한 덜 나오게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상태에서 발끝은 세워서 뒤쪽에 앉아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추 허리 레벨에서도 불필요한 움직임이 조금 덜 나오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내 가슴을 이 대각선 아래 방향으로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쭉 내려가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경추 레벨하고 요추 레벨에서의 불필요한 움직임 보상 없이 상대적으로 흉추 레벨이 조금 더 신전을 가져갈 수 있겠죠. 처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것 자체가 인지가 잘 안 된다 하시면은 반대되는 동작을 한번 했다가 힘 쭉 빼서 아래로 떨굴 수도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도와주실 분이 있으면은 등 쪽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각선 방향으로 살짝 눌러주셔도 괜찮아요. 이게 흉추 레벨에서의 아치를 만들기 위한 웜업이었고요. 그리고 또 벤치를 이용해서 이런 동작들도 한번 해보실 수 있어요. 각 분절분절 하나씩 신전을 만들어 보는 건데 이 상태에서 힘을 쭉 빼면은 이쪽 레벨에서의 아치가 생기겠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홀드하고 있는 거예요. 힘 쭉 빼서 홀드. 그리고 한 칸 또 내려와서 여기서 홀드. 그리고 또 한 칸 내려와서 여기서 홀드.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여는 동작에 대한 연습을 해보실 수 있고요. 폼롤러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범위까지 가볼 수 있다는 게
방금 알려드린 요 웜업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동작 한번 알아볼 건데 방금 앞에서 했던 두 가지 동작은 벤치프레스를 위한 웜업이긴 했지만 벤치프레스와 엄청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하나는 이 상태에서 가슴을 앞쪽으로 떨구는 거였고 하나는 누워 있었지만 팔 쪽에서 뭔가 벤치프레스와 유사한 동작이 아니었죠. 마지막에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조금은 더 유사한 동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많이 아는 동작이에요. 이 상태에서 지면을 밀어내면서 마지막으로 아치를 만들어 보는 동작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면을 계속 밀고 있기 때문에 벤치프레스 언렉했을 때와 아주 약간은 조금 더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손의 위치는 동작의 쉽고 어렵고의 느낌보다는 멀리 있을 때는 상대적으로 흉추 레벨에서의 조금 더 아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손이 조금 더 가까워질수록 요추 레벨에서의 움직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손 위치를 바꿔가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절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동작들을 알아봤어요. 요약을 잠깐 해보자면 제일 첫 번째 인지가 잘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어깨뼈 후인 요거 연습하는 거 알려드렸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유사한 환경에서 밴드를 이용해서 어깨뼈가 자연스럽게 모이는 움직임에 대해서 연습할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렸어요. 세 번째는 흉추에서만 펴는 느낌 낼 수 있는 거 동작 알려드렸고 네 번째는 벤치 자체를 이용해서 한 분절씩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약간 꺾여보는 느낌을 연습할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렸고 마지막엔 그나마 조금 더 유사한 거 지면 밀어서 팔꿈치에 락이 걸린 상태에서 아치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웜업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렇게 길진 않고 동작들도 막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한 번씩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잘 보셨으면 댓글에다가 다음에 보고 싶은 주제나 내용 같은 거 한 번씩 남겨주시면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조금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